코스피가 떨어지면 누가 제일 발을 동동 구를까? 지금 현 상황에서 정부, 민주당이 발을 동동 구를 거란 얘기지. 안녕하세요, 윤활유 이동욱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추경이 30조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 실제로 까보니 40조로 지금 이제 넘어갔고, 거기에 이제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을 완전히 틀어막은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제가 봤을 때는 코스피가 상승하고 물가가 상승할 거란 얘기입니다. 사실 제가 뭐 좌파 우파 상관없이 원래 제 유튜브는 웬만해서는 가치 판단을 하지 않아요. 이게 옳고 그름 이런 거 안 하고 원래 의사가 그렇듯이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만 해줍니다. 이게 어떻게 흘러갈 건지, 똥이 들어가면 똥이 나오고 약이 들어가면 지금 말 그대로 치료가 되듯이 이게 지금 어떤 수순으로 밟는지, 추경이 원래 30조였는데 40조까지 지금 증액이 된 상태고 대출을 줄였으면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갈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너무 제가 봤을 때는 막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그냥 이성적으로 말 그대로 수싸움적으로 아니면 뭐 계산적으로 판단을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 기사들을 쭉 보면 먹거리 가격 치솟고 기름값 오르고 물가 다시 2%대 상승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올해 전체 물가 상승률을 이제 통계청에서 쭉 냈는데 1월달 2.2%, 그리고 2월달 2.0%, 3월 2.1, 4월 2.1, 5월 1.9, 그리고 6월에 다시 2.1로 이제 다시 오름세가 나오는 거죠. 뭐 가공식품 등등 뭐 먹거리가 대폭 이제 상승했다고 하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먹거리 물가 안정 위에 신속 대응할 계획이고, 추경 물가 상승 영향 제한적이고 유가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기사들은 어떻게 나오냐면 6% 넘게 뛴 라면 달걀값 13조 소비 쿠폰 추경 앞두고 물가가 비상이다. 제가 한 3주쯤 전에 영상에 올렸던 거는 이란 이스라엘 이제 전쟁으로 인한 만약에 오일 쇼크가 추경보다 먼저 오게 되면 이거 약간 스텝이 꼬인다. 이재명 정부에게 굉장히 악영향이다. 근데 정말 운이 좋은 건지 운 좋은 사람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운이 좋은 건지 오일 쇼크 없이 자연스럽게 넘어갔죠. 그래서 지금 추경을 앞두고 부담이 한결 덜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은 이미 뿌려놓은 돈들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코로나 때부터 쫙 뿌려놓은 돈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물가 상승이 저는 물가가 좀 싼 편이라고 확실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의 여력은 충분히 있어요. 이미 이제 응축된 에너지가 있을 거라는 거지. 아무리 봐도 지하철, 버스 이런 게 미국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싸거든. 제가 봤을 때는 왠지 몰라. 그거는 뭐 어쨌든 물가가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고, 뭐 음식값이나 뭐 이런 걸 생각해 봐도 어쨌든. 그런데 이제 추경으로 민생 회복 쿠폰 등까지 쭉쭉 풀리면 물가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라는 이제 기사도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어제 좀 특이했던 거는 추경이 원래 30조 정도로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40조까지 풀어놨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소비 쿠폰 추가 지급에 더 늘 수도 있다. 국회 상임위 11곳이 총 9.5조 증액을 요구했고, 교육위 행안위 각 2.9조씩 요청을 했고, 복지위가 2조를 요청했다. 장기 연체 비탄감 배드뱅크 4천억. 여당은 소비 쿠폰 6천억 증액 추진하며 예산 소위 거쳐 추경 규모가 더 늘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뭐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뭐 30조에서 33조 이런 게 아니라 30조에서 40조를 그냥 확 올려버린 거야. 삭감이 돼도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확실한 거는 시중에 돈이 많이 돌 거는 이거 너무 확실한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러면 이게 보통 우리나라는 제가 그 부동산이 말 그대로 특히 서울 뭐 수도권 부동산이 믿음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거기부터 올랐던 거고, 근데 그래서 아예 매매 정지를 때려버린 거예요 지금. 매매 정지, 정부가 개입을 해서 주담대를 아예 꽉 틀어막고 아예 매매하지 마 그냥. 왜냐면 지금 호가가 떨어진다 한들 6억 주담대로는 못 산다고요. 아무도 못 사. 그냥 쩐을 들고 뭐 100억에 박지 않는 한. 아니 외국인이야 그냥. 그래서 주담대 6억에 이게 언제까지 저는 못 버틸 거라고, 특히 이주비 대출부터 먼저 풀릴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담대 6억 후속 조치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당의 이제 진성준 의원이, 이분이 이제 이런 걸 대표적으로 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래서 시장 불안 계속된 부동산 세제 조치 안 할 이유 없다. 세금으로 집값 잡기 절대 없다는 아니다. 신중하고 최후의 수단이다. 그래서 주담대, 수도권 주담대 6억 제한 효과로는 2, 3주 봐야 확연한 안정세를 기대할 거다라고 하지만 대출 규제가 지속되는 한에서
그 가격 안정 효과가 쉽게 사라질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면 대출 규제가 지속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장담 못하는 얘기야. 물론 너무 부동산 시장이 위축돼 전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수요자도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되면 대출 규제를 계속 지속하긴 어렵겠다고도 했다. 너무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저는 이거를 이주비 대출부터 조금씩 풀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문제는 지금 당장 풀어줄 수 없어. 왜? 지금 당장 시그널을 너무 빨리 이주비 대출부터 풀어주기 시작하면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효과는 이거 오래 못 버틴다. 그래서 다시 쫙 뭐 급전이라 땡기자 해가지고 또 들어올 염려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2, 3주 두세 달까지는 틀어막고 버틸 거야. 언제까지? 사람들이 대중들이 확실히 코스피에 확신을 갖고 확신의 코스피다 이렇게 들어올 때까지. 근데 우리나라는 DNA상 코스피는 불신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그거를 뒤집어 엎으려면 웬만한 에너지로는 안 돼. 정말 빡센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는데 쉽지 않은 거지.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 인터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통령 기조에는 집당보단 생산적 기업 투자로 자금 몰리게 하는 방향이 좋겠다. 아예 눈이 어제 이제 얘기했지만 대놓고 확신의 워딩을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주식해라, 주식해라. 근데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주식이 코스피가 5천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IPO를 하지 않는 한 생산적 기업 투자로 자금이 몰리는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전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만약에 그러니까 부동산도 이 진성준 의원도 얘기를 하잖아요. 부동산이 너무 다운이 되기 시작하면 이거는 시장이 위축된다. 이것도 경기가 다운되는 거야. 지금 돈은 추경을 40조 푸는 거고 물가가 오르는 건 어쩔 수 없는 효과야. 맞아. 경기 활성화를 부양을 하겠지만 부동산이 너무 떡락해서 경기가 하락하면 그게 말 그대로 스태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그게 오면 안 돼. 그래서 지금 그거 말고 코스피로 경기를 무조건 올려야 돼. 그래서 코스피가 뭐 어제 조정 났다고 막 제 댓글에 혹시 산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다시는 농담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코스피가 만약에 떨어진다. 외부적 요인으로 분명히 떨어질 수 있어. 갑자기 누가 또 전쟁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뭔가 경기 하강 신호가 와서 갑자기 나스닥, S&P가 떡락을 하기 시작해. 우리나라 당연히 떡락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부동산도 같이 떡락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돈을 얼마나 풀고 미국만 바라보는 거야. 미국이랑 중국을 바라보는 건데 똑같이 가는 거지. 근데 지금 주담대를 잡아놨기 때문에 코스피를 그 에너지를 밀어내는 거고 양몰이 하듯이 모으는 거지. 근데 만약에 설사 그런 환경이 뭐 대외 악재가 갑자기 펼쳐진다 한들 코스피가 떨어지면 누가 제일 발을 동동 구를까? 지금 현 상황에서 정부 민주당이 발을 동동 구를 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제발 코스피로 돈 좀 넣어주세요. 제발 좀 사라 좀 이것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도 진짜 드물다. 예전에 기억해보면 그 박근혜 때 기재부 장관 누구였죠? 하여튼 그 사람이 빚내서 집 사라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하고 진짜 떡상했잖아요. 진짜 그때 사람들이 얘기한 건 정부에 반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정부에 반대 대척점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회자됐던 얘기죠. 최모식이었던 것 같아요. 저 기억이 안 나네 이름이. 근데 지금 약간 그런 타이밍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봅니다. 정부에서 아예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돈 40조 풀 건데 주담대로는 한 두세 달 막을 거야. 부동산으로는 절대 안 가. 그럼 그 돈 어디 가겠니? 물가가 오를 거란 말이야. 물가가 오른데 어디 가겠니? 만약에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진짜 스태그플레이션 되면서 진짜 개떡락하는 건데 그렇게는 용납할 수 없지. 그러면 빚내서까지 어차피 빚을 막았으니까 빚내서는 신용대출 막았잖아요 지금. 아마 막은 것 같아요. 빚내서까지는 하지 말고 그냥 살아. 제발 이렇게 시그널을 반복적으로 대통령 후보 때부터 지금 내고 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별주는 절대 하면 안 된다. 빚내서 하면 절대 안 되고 이제 손목 날아간다. 그냥 코스피 인덱스 정도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땐 낫지 않을까. 제가 뭐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한테 뭐 눈이 얘기지만 이득을 받는 게 없어요. 떨어지면 욕을 많이 먹겠지. 근데 지금 상황이 이거를 만약에 진짜로 예금 그냥 넣고 버티다가는 진짜로 이거 잘못하면 녹아내릴 가능성이 진짜 많다. 아니 대놓고 알려주고 있는 시그널들이다. 하다못해 그냥 뭐라도 사라. 롤렉스 7% 또 오른다는데 보통 시그널은 아니지 않을까. 아마 지금 명품샵, 뭐 구찌, 샤넬 뭐 이런 데 가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뭐야 진짜 비싼데? 이런 느낌 들 거예요. 이미 오르고 있다는 거지. 몰라. 저는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어쨌든 확실한 거는 생존을 위해서 조금 고민해 볼 타이밍이다. 다음에 또 뵙죠.